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정희성의 저산이 날더러 라는 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리행을 우리가 1년으로 잡겠습니다.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 먹으라 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에서 산의 상인적 의미가 중요하겠습니다. 산의 상인적 의미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또는 운명의 주관자가 되겠습니다. 즉 의인화된 주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운명의 주관자, 그 다음에 의인화된 주체. 날더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날, 이 부분은 드러난 하자죠. 즉 객체가 되겠습니다. 산이 주체이면 나는 드러난 하자로서 객체가 되겠습니다. 는 문법적으로 대조 보조사죠.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자, 흙을 파먹을 정도면 여러분 삶의 현실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네, 가난이 되겠습니다. 가난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하자에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네요. 냉소적 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그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말투를 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뭐뭐 한다. 이 부분은 뭐뭐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은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말투죠. 그래서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뭐라 한다. 또 여기도 뭐뭐라 한다. 뭐뭐라 한다. 자, 통사 구조를 지니고 있죠. 통사 구조. 근데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통사 구조가 나올 때는 동일한 통사 구조와 유사한 통사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라 한다는 같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다르죠.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 자, 통사 구조를 사용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리듬감 형성. 자, 이렇게 하여 1년 1, 2행을 가지고 1년의 주제는 산이 흙이나 파 먹으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산이 흙이나 파 먹으라고 함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연 들어갑니다. 2연은 5연까지입니다. 날 더러는 삽이나 들라 하고, 즉 삽이나 들라라만 농사지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삽의 의미적 해석은 농기구잖아요. 농기구고 그 다음에 고된 노동을 의미한다면 대유법이 되겠습니다. 대유법, 즉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유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개념 정리해야 되겠죠. 제유법이란 개념 정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유법이란 것은 어떤 사물의 일부분을 전체를 대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방법. 자, 예를 들면 정호성의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리라 비오는 밤마다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 우리들의 서울의 전쟁과 평화. 여기에서 자,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 이때 빵의 의미가 제휴법을 드러내고 있죠. 이때 빵은 음식물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대표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제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숯구렁이에 박혀. 숯구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서 숯구렁의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구렁의 방언이 되겠습니다. 힘든 공간, 소외되는 공간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힘든 공간, 소외된 공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쑥이라 대란다. 이때 쑥이라 대란다는 것은 보잘것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존재 등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약한 존재. 쑥의 의미는 연약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연의 주제는 산이 쑥이 되라고 함. 자, 이제 9행까지입니다. 자, 9행까지 해서 3년으로 잡겠습니다. 늘 퍼진 날 산은 숫국새 울고, 그래서 숫국새 밑줄. 자, 숫국새의 의미는 산 비둘기의 방언이잖아요. 자, 산 비둘기의 방언이 되겠습니다. 산 비둘기의 방언으로 놓고 봤을 때 고달픈 하자의 정서를 심하는 존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자, 저만치의 빨간색 밑줄 많이 중요합니다. 자, 저만치를 통해서 저만치는 산과 하자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시어죠. 그래서 산과 하자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숫국새 마냥 울라하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자, 표현법 하나 분석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네, 마냥이라는 단어의 매개의 포인트입니다. 자, 마냥 앞에는 숫국새는 보조관념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마냥이 왔을 때 표현법, 직유법이 되겠습니다. 직유법으로 올 수 있는 매개어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마냥 듯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뭐 하고 했잖아요. 그럼 하고는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말투를 가지고 있네요. 하고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말투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년의 주제는 산이 숫국새 마냥 울라고 함. 자, 이제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13회까지입니다. 흙 파먹다 죽은 아비, 굶주림에 지쳐 술구렁에 낮아빠진 애미처럼 울란다. 그러면 이까지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하자의 아버지도 고달프게 노동을 하며 살다가 죽었음을 알 수 있죠. 노동을 통한 어떤 죽음.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애미처럼 울라 한다 했죠. 애미처럼. 그러면 표현법이 뭡니까 여러분? 네, 직유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라 한다. 자, 한다면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말투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한다, 말을 전하는 형식의 말투 살펴보시고,
자, 하자의 어머니도 자, 무엇 속에서 고달프게 살았습니까? 네, 가난이 되겠습니다. 가난함을 의미하죠. 자, 이제 14, 15행 마지막 행이 되겠습니다. 자, 5연입니다.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 먹다 죽으란다. 여러분, 1년하고 같이 분석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 1년하고 마지막 년이 비슷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수미상관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미상관법, 수미상관법의 정의는 천년을 끝 연에 반복해서 쓰거나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거죠. 반복 배치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산은 절대적 존재이면서 운명의 주관자고 의인화된 주체였죠. 그 다음 날은 드러난 하자로서 객체를 의미했죠. 그 다음에 흙이나 파 먹으라. 여기서는 자 1년에서는 흙이나 파 먹으라 한다라고 했고 마지막 5연에서는 흙이나 파 먹다 죽으라 한다죠. 지금 파 먹다 죽으라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난하고 고달픈 삶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죠. 즉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정의성의 저산인 날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제 안 썼네요. 네, 주제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흙이나 파 먹다 죽으라고 함. 자, 이제 3초 쉬었다가 한용운의 해당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용운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해당하 피기 전에 돌아오겠다는 기약을 어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해당하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당신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의 대상은 맞죠? 그런데 한용운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분석하면 일제강점기죠? 그러면 여기서 당신은 기다림이라는 것과 님 또는 조국 강복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해당하에서 해당하라는 것은 약속의 매개물이잖아요. 즉 당신이 오기로 약속한 봄을 나타냅니다. 약속의 매개물로서 봄을 나타내고 있죠. 자, 폐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늦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공통점을 여러분 뽑아보세요. 약간의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거 우리는 경어체라고 부릅니다. 자, 공통점, 경어체. 그러면 경어체의 개념 정도는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경어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하여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문체죠. 공경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높임법을 보통 활용하고 있죠. 하십시오체로서. 자, 예문 하나 들겠습니다.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즉 김남조의 겨울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겨울바다. 자, 갖게 하소서. 네. 경어체죠? 네.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했을 때 봄,
색깔로서의 범 중요합니다. 범의 상징어는, 상징적 의미는 님과 재를 약속한 시간, 즉 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님이 오지 않아 슬픈 시간, 슬픔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의 상위 개념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현상을 통해 하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즉 계절감이 드러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자,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밑줄. 자, 어서 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당신과의 재에 대한 갈망이 드러나 있죠. 즉 재에 대한 갈망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님이 오지 않고 봄이 온 것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원망하고 있다니까 불안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1년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온다든 님이 오지 않은 거죠. 님이 오지 않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2연 들어갑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더니, 자, 철모르는 밑줄. 자, 철모른다는 것은 타자의 심정도 모른다, 즉 속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이들 세모땡이 하세요. 자, 여기서 아이들은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봄을 알려주는 대상이죠. 봄이 왔음을. 즉 시적 하자와는 어때요 여러분? 상황이 대조되죠. 대조됨, 즉 하자와 대조된다는 이야기죠. 대조됨,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자, 해당화의 세모땡이. 자, 해당화의 상징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님과의 재.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죠 여러분.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리움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피었다고 다투러 말하기로. 자, 다투어가 뭘 수식하고 있어요? 말하기로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부사어로, 즉 뒷동산에 해당화 피었다는 사실을 하자에게 서로 먼저 말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즉 봄을 맞은 기쁨과 설렘, 기대감을 느낀 아이들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설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듣고도 못 듣는 채 하였더니. 자, 이 부분은 님이 약속을 지키자는 사실과 봄이 온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즉 해당하에 개화 소식을 일부러 예면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에 놓습니다. 그려. 그래서 야속한이라는 것은 예면하고 싶은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즉 야속한은 봄바람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즉 예면하고 싶었던 시간의 경과를 인지시킨 존재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죠. 그래서 원망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봄바람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대상이죠. 저기 아이들하고 어때요? 같은 의미죠.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대상.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동그라미. 경대는 여러분, 여자분들이 거울에 그 화장품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보는 걸
세우는 걸 기형대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시적 하자가 누구나죠? 누구일까요, 여러분? 시적 하자가? 예, 여성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점 하나 찍어 놓으세요. 자, 실험 없이. 그래서 실험 없다란 의미는 님이 약속을 어긴 사실로 인한 허망함 또는 허탈감, 물론 맥이 빠진 하자잖아요. 저 실험 없이는 주어서하고 대골로 어때요? 수식하잖아요. 즉 자신의 간절한 기다림이 허망해져 버리는 상황에서 하자가 느끼는 서글픔 정도를 반영하고 있네요. 그죠? 서글픔 이렇게 됐죠? 네, 또 넘어갑니다. 너는 언제 편히? 하고 물었습니다. 자, 언제 편히? 하고 물었다라는 것은 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즉 안타까움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갑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즉 님과 제하지 못한 슬픔으로 눈물이 쏟아진 거잖아요. 즉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드러나 있는데 나는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눈물. 자, 눈물의 의미적 해석은 님을 향한 하자의 간절함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눈물은 그리움의 의미가 있고 야속함이라든지 또 서러움, 그 다음에 서글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서글픔. 자, 그 다음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즉 눈물 어린 눈에 비친 꽃이 두세 개로 번져 보이는 거죠. 슬픔의 눈물 때문에 번져 보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됩니다도 여러분 뭐예요? 기형어체죠? 자, 기형어체가 나오면 운율감이 드러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그 서술에 됩니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가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두운이라는 것은 시에서 제일 첫 부분, 첫 부분이 반복될 때 우리가 두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반복될 때 요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됩니다처럼 끝부분이 반복될 때는 우리가 가군이라고 부릅니다. 공통점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연의 주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지 않는 님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박제3의 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제3의 한은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서러운 사랑을 님이 계신 저승에서라도 감나무 가지처럼 뻗어가서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 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1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좀 대라. 서러운 놀빛을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과 열매가 달린 나무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열매가 달린 나무는 다음에 뭔가가 생각되어 있는 느낌이죠. 이게 바로 어디로 가죠, 여러분? 감나무쯤 대하러 갔죠. 지금 이 부분 여러분 표현법은 뭐가 될까요? 즉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하는 것.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하는 것. 뭐가 될까요, 여러분? 네, 도치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하나 들겠습니다. 날아온다. 꽃이란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즉 최승호 시인의 대설주의보라는 시죠. 자, 여기도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이 자, 거칠한 굴뚝새가 어때요, 여러분? 날아온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즉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나무 좀 되라 도치법입니다. 서러운 노을빛으로. 여러분, 서러운 노을빛 하면 지난 시간도 배웠지만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 있어요? 노을 했으니까 색깔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색채 이미지로 배웠어요. 중요합니다. 색채 이미지. 그 다음에 서러운이라는 것은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는 거죠. 애상적 정서.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열매는 여기서 여러분 뭘 의미하죠? 그리움이죠. 즉 사랑과 서글픔이 응축된 하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사랑과 서글픔이 응축됐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무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자, 몰라. 그러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나무는 하고, 몰라하고, 공통점. 그렇죠? 영탄법이죠. 영탄법.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영탄법을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네, 감탄형 종결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의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주제. 서러운 노을빛 감처럼 익은, 즉 님에 대한 서러운 사랑을 드러내고 있죠. 님에 대한 서러운 사랑 정도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는 감나무를 의미하죠. 감나무. 제대로 거둘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즉 감나무 가지가 저승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 어디에 밑줄 그은다면 저승 밑줄 그어 놓으세요. 여기서 저승은 사랑하는 님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시의 제목이 한이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서, 자, 내 생각하던 사람, 자, 밑줄 그으시고, 자, 내 생각하던 사람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서러운 사랑의 대상인 님이죠? 그래서 님이 되겠습니다. 서러운 사랑의 대상, 서러운. 그 사람의 머리에서 마지막으로 휘둘질까 본데, 마지막으로 휘둘러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약간의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 있죠.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연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나무를 통해 자, 님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한 거죠. 사랑을 전하고자. 이제 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늦거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자, 앞마당의 밑줄. 그래서 앞마당은 마음을 의미하죠. 마음. 그 다음에 늦거운, 빨간색 밑줄 그으세요. 자, 늦거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중히 향수라는 작품에서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하얀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하얀에 우리가 시적 허용이죠. 그래서 늦거운도 시적 허용에 해당되겠습니다. 늦거운 시적 허용. 그래서 시적 허용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적 허용은 문법을 보통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법 파괴, 모순어법이라죠. 모순어법. 그다음 보통 신조어에 많고요. 그 다음에 구어, 그 다음에 사투리에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시적 허용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매는 하자의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랑. 자, 될는지 몰라.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자, 몰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 하면 감탄형 정결어미 이렇게 아까 정리했었죠.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감탄형 정결어미. 자, 감탄형 정결어미가 나오면 바로 영탄법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봅니다. 자, 시어 반복을 통해서 하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자의 정서 강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자, 열매 빛깔의 밑줄. 자, 열매 빛깔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러운 노을빛을 의미합니다. 서러운 노을빛. 전생의 내전의 서름이요. 그 다음에 전의 소망인 것을, 즉 서름과 소망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는 서름,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 즉 님을 향한 사랑이 하자의 삶에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대적 가치. 자,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자, 가르치세요, 여러분. 자, 의미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 사람이 하자의 서름과 소망을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회의감이 들어가 있죠. 그 회의감. 자, 그 다음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쨌든지 그것을 몰라.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의미적으로 분석하면 그 사람 역시도 서름으로 살았을지 모른다는 추측이죠. 추측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자신의 심정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몰라. 자,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네, 시구 반복이 되겠습니다. 시구를 반복한다는 것은 여기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년 마지막 주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님이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데서 느끼는 서름이죠. 자,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특징했을 때는 내시나 모의고사 1번 문제에 자주 사용되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성의 저산이 날더러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특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말투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형식면에서 제휴법과 소미상관법 정도를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용운의 해당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용운의 해당하의 특징은 조금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프고 두려운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을 통해
자, 자연현상을 통해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경어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죠. 자, 경어체를 사용해서 경건한 분위기와 그 다음에 운율감을 형성시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제3의 한에서 우리가 특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1번 시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시어 반복하면 운율감 형성입니다. 운율감 형성. 두 번째는 시적 허용이 사용되고 있죠. 시적 허용을 통해서도 운율감 형성이 되겠습니다. 3번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특히 색깔이 있었죠. 여러분 아까 그래서 색채 이미지,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네 번째 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해당어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유사화 관계가 자연물이죠. 자연물을 매개로 화자의 사랑과 하늘 A선 형상화 시켰죠. 한의 형상화. 자, 마지막으로 자 감탄형 정결어미를 활용하고 있죠. 즉 영탄법입니다.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시, 4차 시는 4반에서 7반 가르치고 있는 지수쌤이 소설 강의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강의 3, 4차 시 잘 듣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